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 북한이 새벽에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보도가 이어지는데, 뭐 우리는 레이더라든지 위성으로만 파악해야 되니까 정보의 한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북한에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싫어서 약간의 뭐 혼란을 허용하는지 모르지만 북한의 미사일 쏘는 문제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말입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세 가지의 파도를 동시에 맞고 있잖아요. 하나는 코로나 사태, 두 번째로는 경제 위기, 세 번째로는 안보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한미군 그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봉급 문제,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서 4월부터 한 1만 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무급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중에 3천 명 정도는 아마 해고가 될 거고요. 그분들은 한국인에 고용된 한국인이니까.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휴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한 6천 명이 안 되는 조직입니다. 그중에 한 천 몇백 명은 명예퇴직을 시키고 5천 명은 뭐 휴업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휴업과 해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고 미국발 경제 위기도 심각하고 그런데 안보 위기까지 겹쳐졌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갈라치기를 하겠죠. 한미 간에 어떤 안보 틈새가 벌어지면 미사일을 발사하든지 해서 도발할 겁니다. 지금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 북한이 평북 선천에서 쐈는데 한 400km 날아갔다 그러고 두 발이고요. 새벽에 쐈는데 5분 간격으로 쐈다. 근데 이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떨어지다가 톡 솟아 올라와서 이렇게 튀어서 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거든요. 두 발이. 이걸 이제 미국 친구들은 풀업 기능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승, 재상승 뭐 이렇게 하나요? 우리 말이 맞다는 게 없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위험한 지대를 만나면 조종사들이 풀업 땡겨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땡기면 위로 슉 조종가로 올리면 위로 이렇게 풀업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미사일을 놓고 북한판 에이타킴스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다라는 두 가지의 보도가 섞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북한의 미사일 실무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과거 소련이 만들었던 전술 단거리용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그 미국과 소련이 1987년에 중거리 핵전력 폐기 협정 INF Intermediate 뭐 Forces Nuclear Forces 뭐 해갖고 뭐 중거리 핵전력을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MRBM, 그러니까 ICBM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단거리 미사일만 갖게 됐거든요. 단거리 미사일은 또 핵무장을 못합니다. 이 조약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1000km 이하의 단거리 미사일하고 ICBM만 갖기로 했는데 ICBM은 핵탄두를 달 수 있고 미소가 갖기로 한 단거리 미사일은 탄두를 못 올립니다. 때문에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도 원래 핵탄두를 다는 건데 핵탄두를 다 띄워서 재래식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단거리 미사일만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정도로 만든 미사일이 에이타킴스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타킴스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런 핸드폰 같은 이런 판에다가 여기다 미사일 로켓이죠. 12발을 꽂아갖고 한 번에 바바박 발사하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에이타킴스의 기본 개념. 그러니까 MLRS의 개념이죠.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신기전 개념으로 여기에 6발에서 12발을 쏘게 되면은 이것들이 한 40-50km 날아가서 떨어지면요. 그거를 이제 강철비, 아이언 레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걸프전 때 선보여서 아주 이라크가 혼이 났는데 이런 걸 몇 대를 놓고 동시에 쏘게 되면은 포병 사격에서는요. 한 발 한 발 날아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상대의 적은 어느 한 군데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작전을 하고 있다가 뭐가 꽝 떨어지면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 떨어지게 되면은 도망간 다음이기 때문에 타격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여 있을 때 모든 포탄이 다 떨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TOT 사격이라고 합니다. 그 무슨 사격인가 하면은
멀리서 쏘는 포는 먼저 빵 쏩니다. 멀리서. 그 다음에 중간 포는 중간에서 빵 쏘고 가까이 있는 포는 가까이서 빵 쏩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는 같은 시각에 같은 목표에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TOT가 타겟 온 타임인가요?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게 하는 게 포경 사격술인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 3개 포대, 멀리, 중간, 가까이 있는 포대들이 통신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방사포, 북한식으로는 방사포, 중국하고 우리는 이제 MLRS 다연장 로켓인데 여기다 12발을 꽂아놓고 이런 차량을, 이런 발사대를 실은 차량을 몇 대를 세워놓은 다음에 빠바박 쏘면 이게 순차적으로 빠바박 하면서 뭐 1초 차이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서 우리를 치기 위해서 잔뜩 대기하고 있던 부대가 모여있는 그 지역에 수십 발, 수백 발이 동시에 떨어지니까 초토화. 그래서 이제 저쪽에 적군은 아이언 레인, 강철비가 쏟아졌다. 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MLRS를 미국이 개발했었고요. 거기에 맞서서 중국은 방사포라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했습니다. 북한도 지금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국 입장에서는 단거리 몇십 킬로 날아가는 건 이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몇백 킬로까지는 단거리가 가능한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이런 판에다가 2개의 미사일을 딱 올립니다. 그래갖고 한 많이 나가면은 뭐 600, 적게 나가면 300 정도. 그 정도만 때리면 그 이상 거리는 미 공군이 가서 때리고 뭐 ICBM을 때리니까 이제 육군용으로 이제 만든 게 이제 요 2발 올라가는 걸 에이타킴스라고 합니다. 아미 택티컬 에이타킴스 뭐 미 육군 전술 탄도 미사일 시스템인데요. 갑자기 약어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2발을 올리는데 이게 점점 성능이 좋아져 갖고 핀포인트 어택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공산 오차라 그래서 원을 그려놓으면은 그 반경 1, 2m 안에 정확하게 맞춰라 그러면 맞춰버리죠. 물론 이제 맞추기 전에 이제 막 탄두가 자탄들이 떨어져 갖고 더 많은 피해를 맞추지만 정확하게 하나만 딱 맞춘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탄두를 달고 그냥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에 관통 탄두라 그래 갖고 철갑을 하나 입혀버리는 거죠. 그럼 꽝 할 때 이 철갑이 막아주니까 탄두가 안 터져요. 그리고 거기에 지연신관이라 그래서 충격이 꽉 오면은 그로부터 한 1, 2초 후에 이 뇌관이 터지게 지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꽝 박으면서 그 철갑이 땅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1, 2초 후에 10m쯤 들어가면 그때 뇌관이 꽝 터져서 탄두가 터지면 지하에 있는 핵시설이라든지 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지하에 있는 그게 이제 관통탄 개념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에이타킴스를 개발했습니다. 중국은 거기에 맞섰고 걔들도 이제 MLRS 방사포를 개발하다가 거기에다가 300mm, 600mm짜리 뭐 이런 거를 해서 이제 북한판, 중국판 에이타킴스를 개발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서 북한이 지금 북한판 에이타킴스하고 북한판 다연장 로켓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북한의 방사포고 그 중에 방사포 같은 경우 소개되면 100km 이하로 떨어지는데 100km 이상 날아갔다 180, 뭐 300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북한판 에이타킴스 미사일로 봐야 된다. 지난번 북한이 쏜 걸 또 우리 정부에서 방사포라고 하는데 그건 미사일이죠. 북한판 에이타킴스죠. 제가 그걸 주장했는데 뭐 정부는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미군이 MLRS를 갖고 에이타킴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룡이라 그래서 구식 MLRS가 있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거. 그건 아주 성능이 좀 약한 거죠. 근데 거기를 하다가 이제 천무라고 해서 우리 한국 화약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MLRS보다도 성능이 좋다고 하는 MLRS 천무를 만들었는데 이 천무란 놈은 딱 쏴주면은 이 로켓탄이 날아가는데 뒤에 날개가 있어요. 날개를 왜 새가 날아갈 때 날개 활강을 쫙 피면 더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날개를 쫙 피면 더 멀리 날아가고 날개를 조정해주면 자기 원하는 대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무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막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에이타킴스는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 연평도 포격전 2010년에 당한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특명 지시로 번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KTTSM인가요? 한국형 전술 탄도 미사일로 지대지 탄도 미사일 서피스 투 서피스 택티컬 미사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것도 아마 미국의 에이타킴스처럼 핀포인트 어택이 가능한데 지금 초기형은 한 180km 정도 날아가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300, 400 날아가겠죠. 근데 미국의 에이타킴스하고 우리의 KTSSM 한국형 전술탄도 미사일
이것들은 이렇게 풀업 가다가 톡 튀어오르는 도약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쫙 크게 날아가서 쾅 뚫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정확한 사격을 하기 위해 날아가는 거니까 지하를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관통탄이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솟아오르면은 떨어질 때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의 에이타킴스하고 우리의 KT-SSM은 도약 기능 없이 그대로 들이박는, 꽂히는 관통탄도탄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있고요. 또 한국형 또 현무2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술을 갖고 와서 우리가 개발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에이타킴스를 개발할 때 소련은 단거리 미사일로 이스칸데르를 개발했어요. 그들의 말로는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 겁니다. 러시아 말로는 알렉산더가 이스칸데르라고 좀 듣고 있는데, 그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그 미사일의 특징은, 그때 그 소련이 그걸 개발할 때 미국이 지금 MD의 전신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걸 개발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걸 쏘게 되면 미국이 맞춰버리겠다는 개념으로 간 거죠. MD의 초기형을 막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떨어지다가 툭 솟아오르게 했다가 날아가면은 여기서 패트리어트가 날아가다가 하고 놓치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요건데 INF 조약 따라 얼마까지밖에 안 가는데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칸데르를 갖고 와서 우리도 이제 현무2를 만들면서 도약 기능을 넣었어요. 이게 비밀이었는데 한 10년 전쯤에 우리가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재작년인가 같은 용어로 이렇게 발사를 해서 우리가 놀래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개발했다라고 해서 10년 정도 앞섰다 그랬는데, 이번에 북한이 쏜 게 도약을 했답니다. 톡 솟아올랐대요. 그럼 왜 솟아오르게 하는가 하면은 상대방의 레이더를 혼란을 주고 상대방의 이제 우리의 패트리어트라든지 우리 한국형 호크 시스템 같은 거를 이제 못 맞추게, 방어를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칸데르는 그런 식으로 개발돼서 우리는 현무2를 개발했는데, 북한도 지금 이스칸데르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중간에 풀업이 되는 이런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는, 우리나라 언론은 이번에 풀업 기능이 있었다, 평북 천천에서 2발을 쐈는데 솟아올랐다라고 하면서 이걸 북한판 에이타킴스가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스칸데르일 수도 있고 에이타킴스도 둘 다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에이타킴스에도 무게를 두고 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2발이 동시에, 거의 동시에, 북한이 작년에 처음 쐈을 때는 16분, 그 다음에 15분, 이번에 5분 차이로 줄여서 2발을 쐈는데,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에이타킴스처럼 여기 2발이 있다가 쐈다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풀업이 돼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사포, 북한판 방사포에서 미사일을 쏜 거야, 이게 뭐야, 헷갈리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북한의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르다는 건 알지만은 에이타킴스도 풀업을 하게 하나? 북한판?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스칸데르 기술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자기네 작전 목표에 따라서 우리의 MD 시스템, KAMD를 무력화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정확히 때리기 위해서 이제 KT-SSM을 만드는, 서로 개념이 다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부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북한이 저 미사일을 쏠 때마다 우리 한국군이 미리 아는지 뭐는지 잘 모르겠어요. 덜 놓치는 것 같은데, 왜 모르는가 하면은 북한이 산을 이렇게,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가다 보면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이 꽤 넓잖아요. 우리 그 서울 순환 외곽도로 저기 도봉구 지나서 거기 사패산 지나는 거 보게 되면 막 4차선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미사일 발사 차량을 넣어놨다가 북한은 꽝 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일부 비행단 기지를 산을 뚫어서 활주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산 속에서 비행기가 쫙 출발해서 나오면서 휙 이렇게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사일을 쏴서 북한의 활주로를 파괴하자라고 미사일 쏴봐야 산에 막혀서 때리지는 못하는 거죠. 약간 땅에 나온 부분만 좀 맞출까 말까 하는 건데, 물론 그 입구를 맞춰서 무너뜨리면 좋겠지만 북한은 그렇게까지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깽도가 많아갖고 거기서 숨겨놨다가 갑자기 쏘니까 준비를 다 해갖고 나오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쏘기 직전에가 알고 그 다음에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서 이게 북한판 이스칸데르냐 에이타킴스냐 헷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지금 우리의 정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위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텐데 한미 간에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 방위 분담금 협정도 안 되고 하니까 과연 정보를 주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쏠 때만 놀래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지금 굉장히 의심하는 게 북한이 이번에 쏜 게 이스칸데르라고 해도 그렇고 에이타킴스라고 해도 그렇고 기술 발전이 매우 빠릅니다. 중국에서 이 기술을 가져왔다고 지금까지 쭉 의심해 왔는데 저는 한국에서 가져간 게 아니냐 하고 의심을 좀 해보고 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이스칸데르 기술이 중국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이게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없느냐? 대한민국에 오열이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없을까요? 가장 좋은 기술이 한국에 있는데 러시아보다 더 좋은데 중국보다 더 좋은데 한번 우리 기무를 문재인 정부가 아주 약하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만들어놨잖아요. 방첩기는 못하도록 완전히 망가뜨려놓고 국정원도 지금 개판 만들었기 때문에 쉬울 거예요. 한번 우리 기무하고 이쪽에서 국정원 쪽에서 우리 ADD를 포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방첩 검사를 해서 진짜 오열이 없는지. 왜냐하면 이 정권에 너무 많은 종북 주사파가 숨어 있으니까 남북 평화를 위하려면 뭐예요? 우리의 약점을 주고 믿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걸 줘야 되잖아요. 안 줬을까요? 안 주면 좋고요. 문재인 정권이 이걸 한번 내부 조사해봐라라고 하게 되면 좀 낫죠. 근데 안 한다면 수상한 정권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계속 저걸 쏘고 우리를 흔들고 하는데 우선 두 가지. 하나는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위기의식이 없다. 이미 만성이 된 거예요. 코로나 뭐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북한이 점점 쏘는 거는 정당화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중요한 국가정보가 새고 있지 않는지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안 하면 수상합니다. 국민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